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호입니다. 오늘은 결국 모든 것이 돈 때문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특히 공수처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좌파들을 한 방에 솎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문제의 중심에 민변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만 봐도 민변 출신이 참 많습니다. 민변이거나 그러한 성향의 친노 친문 변호사들이 청와대 안에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이 대표적인 민변 출신으로서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해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권용일은요, 지금 인사비서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재수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금융위 인사 문제를 대화했던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도 있습니다. 채용 비리에 최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변 혹은 친노 친문 변호사들이 청와대 요직에 있는데요. 이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었고 법무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 지원추진단, 이 단장 자리에 황희석 인권국장이 있고요. 그리고 차규근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실장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요직에 민변 출신들이 완전히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이러한 미명하에 법무부 주요 보직을 민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생하고 돈은 안 되는 기조실, 요런 데는 안 가요. 돈이 되는 자리죠. 법무실, 출입국, 인권국,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면서요, 검찰개혁 업무를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이 사법시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혁하려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인 민변 출신들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요직을 꿰차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요, 이들 민변들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서 속칭 군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하거나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파 민변들이 먹고 살았던 것은 과거사 재심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그거 국가에서 배상금 그거 받은 거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사 문제로 무죄를 받을 사안이 그 건수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로 보상금을 타내가지고 그걸로 변호사 수임료 받아내는 거, 이것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사 사건 재심과 무죄 선고가 잇따랐던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요때까지가 전성기였습니다. 올해 7월 30일자에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사가 올라가죠. 이 기간 동안 형사보상금 지출은 2012년도에 531억 원이고 2013년도에 576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 529억 원이죠. 각 연도마다 500억을 훌쩍 뛰어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보상금이 무려 881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과거사 보상을요, 좌파 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우파 보수 정권에서 그러한 거액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우파가 그러한 아량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좌파들에게 그러한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표가 하나 올라가죠. 이 도표는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나와 있는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201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건수 자체는 확연히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이제 건수당 보상 금액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과거사와 관련된 보상금은 이제 끝물인 것입니다.
건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 군자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이 아닌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법률 시장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죠.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된 이 수사 구조를요, 자신들이 세팅해 놓은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변들이 말빨이 먹히면요, 그때 수임료를 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도권인 일반 형사사건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의 큰 사건을 이첩시켜서 경찰의 하명 수사를 맡겨버리고요. 이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그 경찰 단계에서 역시 친청와대 인사들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이 먹거리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그렇게 세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에 그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쓰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거리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특감반에서 작성했던 첩보, 그것들 중에서 큰 건들은 검찰에 이첩시키지 않고요, 경찰에 이첩시켰습니다. 경찰 특수과에 이첩된 것이 한 3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건이 좀 건수가 컸습니다. 그 중에 국토부 첩보, 그 문제가 됐던 거, 그거는요, 제가 쓴 첩보로 인해서 2명이 구속되고 22명이나 입건이 되었습니다. 정말 국토부 관련해서 구조적 비리를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첩보를 제가 써서 경찰에 이첩됐던 그 사건들을 민변들이 그대로 그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미래에는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한 구조로 바뀌어 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요,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길을 쓰고 신설하려는 공수처, 이 공수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역시 민변들의 먹거리, 군자금 취득 관점에서 그러한 그들의 속내가 조금 보일 것입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현직 검사들이나 이제 막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 그러한 자리를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친정권 성향의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변호사들을 앉힐 것입니다. 수사 경험보다는 법조 경력 몇 년 이상 뭐 이런 것을 강조해서 그런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민변 출신들이거나 그러한 성향의 변호사들이, 좌파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뭐 이러한 곳에서 첩보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공수처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이첩을 딱 시켜가지고 그 공수처가 이러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민변 친화적인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어떠한 변호사들의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바로 민변 변호사들이 좋은 사건을 수임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검찰 단계에서 민변들이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나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민변들이 전통의 실력이 있는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실무 경력 때문에 그래요. 실력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무를 잘 아는 사람,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훨씬 변호를 잘하겠죠. 실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되죠. 자본주의 시장 경쟁 질서 하에서는 민변들은 이러한 시장에서 도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품의 질이죠. 즉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실력 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던 그러한 시장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변들은요, 검찰 시스템을 깨부셔가지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검찰, 즉 공수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독차지하려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민변 주도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넓히고 늘리기 위한 거다. 그렇게 군자금을 확보해서 계속 자신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법조계, 자신들이 주도하는 수사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십수년간, 20년 가까이 법조계 수사 실무를 해봤던 이 저의 경험으로는 이러한 예상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론, 이로부터 예상했던 거, 그것들이 90% 이상 다 들어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번 해보면요. 민변들이 주도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그 이후 수사권을 가져간 경찰과 기존 검찰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수처, 이러한 수사기관을 위주로 한 그러한 민변화, 이것이 완성될 위험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고 공공변호사 제도 등등 이 모든 것이 이 좌파 민변의 먹거리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파들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계속 검찰 전관 문제를 건드리는 거요. 이것이 전관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 관련 법조 시장에 진입을 못하니까 계속 검찰 전관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의도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 또한 기존 법조 질서를 딱 깨고 그 밥그릇을 자신들이 독차지하겠다. 딱 저는 이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거 먹거리, 밥그릇 싸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밥그릇 뺏어오기예요. 정리하자면 민변 출신들이 청와대와 법무부를 딱 장악해서 법조계를, 이 수사 구조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친정부 경찰로 만들어서 민변 출신이 경찰 단계의 사건 수임을 독점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검찰은 깨부숴가지고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신들이 검사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검찰, 즉 공수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등이 공수처의 첩보를, 이 정보를 넘겨주는 식으로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이 먹거리를 모두 챙기려는 심사다. 이것이 제가 예상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니들 밥그릇 우리가 딱 뺏어 먹겠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요, 결코 기존의 질서에 비해서 정의롭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만의 정관 예우가 또 생길 것이라는 것이 저의 분명한 예상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요, 이게 더 악질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경찰과 공수처는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준 청와대의 이러한 철저한 신복, 신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만의 독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딱 지켜보면요, 그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수사권 조정이 심지어 되기도 전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청와대가 경찰에 딱 힘을 실어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요, 그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시킨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황운하가 그 사건 받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사건을 이첩해주는데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요, 아예 완전히 사전 보고를 받고 사후 보고도 받고 완전 막 이거 그냥 컨트롤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차례 보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악질 아니에요? 기사가 하나 올라가죠. 황운하의 부하인 김기현 시장 측근 그 수사팀장이 심지어 김기현 시장 사건 고발인과 535회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고발인에게 수사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판받는 사건이 있죠?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이 청와대 안대로 그리고 조국의 의도대로 완료가 딱 되면요,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요. 거기에다가 공수처까지 딱 생기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독재 정권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거 확실히 막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점잖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옳고 정의로운 여론을 딱 형성해가지고 주변에 잘 전파해야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안, 이거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제 방송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으로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김태우 TV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무시 못할 방송 채널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악법들을 딱 저지하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